이번에는 디즈니가 또 7,000명을 해고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전 세계 직원이 20만 명쯤 되니까 전체의 3.6% 정도 됩니다. 이번 해고는 올해 여름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이번에 해고를 하면서 무려 55억 달러, 약 7조 1,6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예상된 상황이긴 했어요. 작년 11월에 디즈니의 CEO가 채용을 동결하면서 비용 절감을 진행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미 디즈니는 14억 7천만 달러, 약 2조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3년 동안 누적해서 80억 달러, 1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분도 이미 작년 11월에 해고가 되었어요. 인력을 감축하는데 본인부터 잘렸던 거네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직원을 자르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 말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직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리해고를 왜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직원을 해고한 다음에 주가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뉴스가 나온 당일로부터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의 주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정리해고 현황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눈에 정리해서 보고 싶죠. 이렇게 해고 현황을 깔끔하게 정리해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을 왜 자를까요?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예요. 저도 직장인이지만은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인력은 곧 비용과 연결이 될 거예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의 비용이 사실 인건비죠. 실력 있는 개발자를 채용하려면 돈이 듭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돈을 잘 벌면 서로 좋겠는데 문제는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될 때예요. 일단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손쉬운 비용 절감 방법으로 직원 해고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경영진은 비용을 아끼고 회사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보통 해고를 발표하죠. 열심히 일하는데 출근한다고 뛰어다니고 성과도 내는 건 좋았는데 잘리는 건 또 한순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인건비 비중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딜로이트에 따르면은 포춘의 500대 기업의 인건비가 연간 10억에서 20억 달러로 회사 지출의 거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번 혹시나 하고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순식간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애플은 25%,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출의 30%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계 장비를 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이긴 할 거예요. 다음은 유명한 실업률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부터 여러 뉴스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지표예요. 미국의 실업률을 살펴보면은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후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실업률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직원을 자르기 시작했는데 전체 실업률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쭉 놀려보면 이렇습니다. 경제 위기의 순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실업률을 보면은 경제 위기는 사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직원을 자르면 주가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직원 해고 상황과 해고 이후의 주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에 테크 기업들의 해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코로나 직후 실업률이 상당히 진짜로 올라갔죠. 2020년 2분기까지 해고는 상당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빅테크 기업들은 최고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IT 인력이 계속해서 필요했어요. 문제는 작년 말부터입니다.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초기를 훨씬 넘어간 상황이죠. 보통 직원 해고는 회사와 주가에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기업이 성장한다면 직원을 고용해야지 해고하지는 않겠죠. 보통 기업이 성장하면서 규모를 확장하고 직원을 신규로 고용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당연히 전체 생산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고되는 인원이 상당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에만 무려 1052개 테크 기업들이 16만 명을 해고했고요. 문제는 올해입니다. 2023년 3월 현재까지 544개 기업이 15만 7천 명을 해고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만 가면은 4월까지 작년 해고 인원을 이미 넘어설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있었던 대규모 해고 상황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인원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도 당연히 많을 거예요. 발표가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거는 당연히 구글입니다. 한 번에 무려 12,000명 해고한다고 발표했고요. 이어서 메타, 페이스북이 10,000명 단위로 2번 연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전체 인원을 보면은 적어도 5% 이상씩의 인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주가 변동을 한번 살펴봤어요. 구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거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고요. 가장 최근은 메타, 아마존이 3월 14일과 20일이라서 아직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상승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발표가 나온 다음날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사실 직원 해고 발표 다음날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상승할 확률이 많았던 거는 일주일 뒤였어요. 13개밖에 안 되는 데이터이긴 한데 10번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한 달 뒤에는 다시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 특히 이렇게 10개 정도의 기업보다는 전체 현황을 다 뽑아보면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현황을 다 가져와 보이기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무리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는 온갖 데이터가 넘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가 많아지면서 이런 테크 기업들의 해고 상황만 정리해둔 사이트가 생겼어요. 심지어 사이트 이름도 레이오프, 해고입니다. 오늘 나온 대부분의 데이터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물론 주가는 구글 파이낸스를 통해서 추출했고요. 해고 상황은 여기에 하나씩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신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며칠 전인 3월 30일에도 5개나 되는 기업들이 직원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발표했다면 수치가 나오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고 인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만약 조금 더 데이터가 쌓여서 이걸 주가랑 연동시킬 수 있다면은 투자에도 상당히 사용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고 발표가 나오고 일주일 뒤에 주가 상승 확률이 50%가 넘는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데이터가 더 쌓인다면은 퀀트에도 당연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을 자른다라는 게 절대로 좋은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재무제표 개선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겠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고 채용이나 공장 증설 등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은 공장을 짓는다거나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하겠는데 테크 기업들은 보통 사람이 다 원재료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개발자 인건비가 상승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사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좋으면 고용도 자연스럽게 많아져야 하는데 시장이 지금 불안하니까 직원도 자르고 이런 뉴스로 주가가 반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